자,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릴 거냐면 컴퓨터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컴퓨터 전체적인 구조. 자, 컴퓨터를 뜯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뜯어보면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메인보드 나오죠? 그죠? 자, 메인보드는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러니까 얘는 장치를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장치를 통합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냥 메인보드 검색해보면 메인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모양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여튼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CPU 꼽고 그 다음에 뭐 HDD 하드디스크 꽂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꽂고 GPU 꽂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램 꽂고 뭐 쿨러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무조건 장치를 해줘야 되는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드디스크, 우리가 이걸 HDD라 하죠. HDD. 노트북 같은 경우는 SDD라 합니다. SDD. HDD, 뭐 SDD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랑 또 뭐가 있냐면 CPU. CPU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PU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근데 뭐 그죠.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GPU라고 얘기하죠. GPU.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램이 있어야 됩니다. 램. 자, 요 정도가 제일 기본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들? 얘의 역할이 뭐예요? 데이터 저장이에요. 근데 그냥 데이터 저장을 그냥 데이터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SDD. 이걸 저장 장치를 하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영속 저장입니다. 자, 영속성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끈다 해가지고 데이터가 날아가나요? 아니죠.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내가 데이터를 우클릭 해가지고 삭제를 한 거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제어판 들어가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뭐다? 데이터는 계속 보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하드디스크랑 SDD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CPU라는 녀석은 뭐예요? 얘는? 그죠? 얘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로서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하는 거죠. 컴퓨터. 그러니까 두뇌 역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뭐 계산도 하고, 그 다음에 명령 처리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여름철도 마찬가지고, 겨울철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만 켜놔도 집이 따뜻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CPU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맥북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걸 체감을 못할 텐데, 왜냐면 맥북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맥북이, 그러니까 인텔 맥이라 해가지고, 인텔 CPU를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맥북도 엄청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기 했고, 뭐 맥을 떠나서, 현재 이제 윈도우 사용자들도 CPU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열받는 문제. 왜냐면 CPU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꺼내 보면 뭐 메인 뭐냐 본체도 마찬가지겠지만 CPU 위에다가 뭘 바르냐면 서멀글리스라는 걸 발라요. 서멀글리스. 그러니까 열을 식혀주는 무슨 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발라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컴퓨터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쿨러를 돌리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 진짜 좋아가지고 뭐 컴퓨터 빠돌이는 뭐 하냐면 본체에다가 순행 쿨러라 해가지고 물을 통과시켜가지고 CPU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 건 좀 가격이 많이 나가죠. 자, 근데 어쨌든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드디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다? 데이터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저장 장치이고 영속 저장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게임 깔던 뭐 파일을 설치하던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등등 여러 가지. 그죠? 그럼 그래픽 카드는 뭐예요?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얘는 수학 연산을 담당해요. 얘도 수학 연산을 담당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얘 그래픽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픽 처리. 그래픽 처리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를 여러분들 중에는 포토샵을 할 때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픽 카드 어디다 써요?
게임 때문에 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개발자가 다뤄야 되는 거는 그래픽 카드가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램, CPU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램은 뭘까요? 메모리예요. 말 그대로 메모리. 근데 얘도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할까요?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근데 영속 저장이 아니에요. 얘는 임시 저장입니다. 임시 저장. 뭐라고요? 임시 저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속으로 저장하는 거는 지금 뭐다? 하드디스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시 저장하는 역할은 뭐다? 램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데이터는 보통 어디에 저장한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드디스크 까보신 분들 계신가요? 까보면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D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거든요.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 1초에 한 번씩 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초에 한 번씩 넣으면 빠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느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그렇죠. RPM이라고요. RPM이 뭐죠? 분당 회전 속도라는 거죠. 얘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도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 하드디스크가 이 CD라는 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면서 요 시계바늘 있죠. 요런 거. 여기에 딱 맞는 요 헤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딱 그 맞춰질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데이터를 뽑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자, 어쨌든 그런 식의 구조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고 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 이 CPU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 CPU가 하드디스크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좀 가져와봐. 근데 이 CPU 입장에서, CPU가 누구한테 명령을 한다? 하드디스크한테 명령을 한다고요. 야, 이것 좀 해봐. 뭐 좀 가져와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 입장, CPU 입장에서는 얼마나 걸리냐면,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입장에서는 그냥 100일 걸린대. 100일. 100일. 물론 100일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CPU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랑 일할 때 굉장히 느린 거예요. 굉장히 느려요. 분당 회전 속도니까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PU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랑 얘기를 하면 하드디스크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자래요. 게임 개발자라서 1년에 게임을 한 서너 개씩 만들 능력은 있대요. 근데 게임 회사 들어가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뭐도 있어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 중에 뭐 디자인도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아이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 구상도 하고 뭐 기획팀 여러 가지 팀들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팀이 같이 협업을 해야지만 게임을 뭐예요?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마무리 세네 개 만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같이 해야지만 1년에 하나 만들까 말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CPU는 CPU 입장에서는 자기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능력이 좋은데 하드디스크가 그 능력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일의 처리 속도가 뭐다?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혹시라도 집에 느린 분들 있잖아요. 느린 분들. 하드디스크 성능만 바꿔줘. 그러니까 즉 하드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256기가예요. 뭐 요즘은 다 256기가 안 쓰죠. 512나 1테라 쓰는데 512에서 1테라, 1테라보다 더 크게 만약에 바꿔주죠. 그것만 해도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실제. 그래서 노트북 성능이 너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SSD만 바꿔줘도 노트북의 성능이 굉장히 향상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저장 장치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이 CPU 입장에서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바로 CPU가 램이라는 녀석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를 선택한다? 램. 자, 그러면 램을 왜 선택하냐면 램이라는 녀석은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 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른 작업을 왜 도와주냐? 자, 예를 들어서 램이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까요? 자, 참고로 램은 어떻게 생겼어요? 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냥 칩이 아니라 얘는 전자식이에요. 전자식. 전자식. 램은 이제 전자식으로 이런 식으로 칩셋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제 전자식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도 해요. 뭐 그것 때문에 빠른 건 아니지만, 그것만 있기 때문에 빠른 건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램이 있대요. 자, 얘가 램이에요. 근데 이 램, 하드디스크는 용량의 단위가 뭐예요? 보통 뭐 우리가 256, 그죠? 256. 그 다음에 뭐 512, 그 다음에 뭐 1테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용량의 단위가 크죠. 그죠? 근데 램은 용량의 단위가 뭐예요? 램을 기가 쓰는 분들 봤나요? 집에서?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안 쓰죠. 그래서 돈도 없고. 보통 메가바이트죠. 그죠? 8메가. 그죠? 램 용량 쳐보면, 램 용량 보면, 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제가 메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테라. 1테라를 램을 쓰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보통 쓴다고 하면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8기가란 말이에요. 8기가. 보통 대중화된 게. 8기가고 뭐 좀 업데이트하면 뭐 16기가. 그 다음에 뭐 32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실제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가격 대비로 봤을 때 비싸지 않은데 램 같은 경우는 8기가에서 16기가, 16기가에서 32기가로 늘리려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램의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비싸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어쨌든 램이 비싸냐면 우리가 개발자가 알아야 될 게 램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왜냐면 개발자는 이 램이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이 이제 전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다? 느려요. CPU 입장에서. 근데 CPU 입장에서 그래서 램이랑 일을 하고 싶은 건데 램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데이터를 영속 저장한 게 아니라 임시 저장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램의 용량이 8기가래요. 8기가. 자, 8기가인데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 돌릴 때 하나의 프로그램만 돌리나요?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롤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롤. 게임 있어요. 게임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프로그램이. 하나, 둘, 뭐 셋, 뭐 이런 식으로 이따 해볼게요. 자, 일단 운영체제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거는 뭐 1기가 정도 해볼게요.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뭐 1기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뭐 3기가, 그 다음에 3기가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지금 8기가를 넘어서야 안 넘어서요? 넘어서죠. 그러면 선생님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 건 알겠는데 얘는 용량이 8기가밖에 안 되는데 이 9기가가 되는 그렇잖아요. 다 세보면 9기가잖아요. 그죠? 9기가 넘잖아요. 339에 10기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 램에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장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장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얘가 이 데이터 이런 녀석들을 다루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두 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롤도 했다가 포토샵도 켰다가 뭐 일러스트도 했다가 뭐 또는 음악도 들었다가 다양하게 다루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램이라는 녀석이 뭘 하냐면 시분할이라는 거 합니다. 뭘 한다고? 시분할. 즉 시간 차이를 두고 얘를 이 녀석의 용량을 조금 넣었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분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체제가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얘는 빠지면 안 됩니다. 얘가 빠지면 프로그램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램에는 무조건 운영체제가 들어가는 거고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시분할이라는 걸 둬가지고 램에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그런 식으로 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lt Shift Delete 딱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자 우리가 만든 걸 프로그램이라는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카카오톡 같은 것도 기본적인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메모리가 지금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수시로 바뀌거든요, 메모리. 보이시나요? 조금씩 계속 바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얘네들이 시분할이라는 걸 둬가지고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메모리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가 즉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이런 작업들을 뭐 한다?
적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적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개발자에게 램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코드를 쓰게 되면 그 코드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한 뭐 인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롱이라든지 뭐 플롯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바로 램에 저장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램. 그래서 램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이 왜 중요할까요? 데이터 타입에는 각각의 메모리 크기가 존재한다 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함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메모리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메모리에 한정되어 있는 한정된 메모리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코드를 쓰게 되면 뭐예요? 메모리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램이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CPU가 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램이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코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개발자가 램을 사용하려면 램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코드를 잘 우리가 설계를 하면 뭐다? 램의 용량을 축소를 해가지고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문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개발자가 다뤄야 되는 게 뭐다? 뭘 다뤄야 된다고요? 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램. 램을 다루는 이유가 뭐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C 언어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력과 문법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